사천 지역 산단에 아스콘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진주 정촌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출 물질 유해성을 놓고 엇갈리는 가운데 주민들은 발암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장 허가를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공배달 앱으로 출발한 배달의 진주가 운영 3년 만에 누적 적자로 인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운영 중단 소식이 나오자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수수료 앱이 종료돼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경남도의회가 39일간 일정의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추경안과 내년 예산 심의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슬기 축제로 유명한 사천 초량마을이 올해부터 자갈 한껏 축제로 바꿔 진행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살려 시도되고 있는 마을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가 6일부터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축제는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초대해 주요 특징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와 경계에 있는 사천 축동 일반 산단에 아스콘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진주 정촌면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발암 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과 악취를 우려하며 공장 등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 축동 일반 산단 한 아스콘 제조 공장이 공정률 90%를 보이며 건립되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 승인과 건축 허가가 완료돼 사실상 대기 배출 시설 인허가만 남겨둔 상황. 이런 가운데 공장 인근에 있는 진주 정촌면 주민들이 사천시와 경남도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발암물질 배출에 따른 대기 오염과 악취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가구당 3명씩 잡아도 6,000명이 살고 일반 단독주택들도 있으니까 대략 한 7, 8천 명 일이 산다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초등학교도 있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나중에 법적기관까지 가야 되겠죠. 사천시는 특정 대기 오염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업체 측 자료에 근거해 입주 계약이 이뤄졌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남도는 기존의 비슷한 시설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을 때 니켈 등 세 종류의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산단관리 계획상에도 이 같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된다며 업체로부터 대기 배출 시설 허가가 접수되는 대로 사천시에 입지 관련 의견 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계에 건립되고 있는 공장을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 중이라는 입장. 저희 의회에서도 정촌 면민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대기오염 물질의 무해성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축동면과 정촌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던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가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겁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배달 수요는 급증했지만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에 부담을 겪어왔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가 출시됐습니다. 가맹점 880여 개소와 회원 4만여 명, 누적 매출액 84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매출은 계속 감소됐습니다. 배달 수요의 감소와 민간 앱에 비해 불편한 사용, 적은 가맹점 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는데 실제로 지난 10월 한 달간 주문 건수는 고작 5,800여 건, 매출액은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가맹점당 평균 주문 건수는 6.5회, 매출액은 17만 원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배달의 진주를 운영해온 업체는 5일 운영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3년간 운영 과정에서 많은 누적 적자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업체의 입장.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던 공공앱 중단 소식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대형 배달앱에 비해 배달의 진주는 수수료가 적어 지역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앱이 종료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배달의 진주 운영 종료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예산을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에 사용했던 예산은 내년도에는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 향후에 내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11월 8일 운영 종료가 공지된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사용하지 않은 배달앱 전용 상품권은 5일부터 제로페이 앱을 통해 환불이 진행되며 운영사는 오는 30일까지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과 진주에 건설되고 있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명칭이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관보를 통해 개발 기간과 명칭 변경 등을 고시했습니다. 새 명칭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유치업종에 항공기 부품 수리와 연구 개발업을 추가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진주지구가 소폭 감소하고 사천지구는 증가했습니다. 부지 조성을 맡고 있는 LH는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4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총 20건 2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시민공모사업 7건과 읍면동 지역발전사업 13건입니다. 앞서 제안사업 공모 결과 모두 48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부서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160억 원을 배정받습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실적과 투자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8개 지자체가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가운데 경남에서는 하동군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2천억가량 늘어난 추경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기에선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어 분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올해 첫 추경 대비 2,084억 원을 증액한 경남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2조 9,6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긴축 재정으로 지자체 살림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상생협약 일자리 창출과 주거급여 지원,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등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항공예마로 산단 조성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립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리 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우주항공산업, 남해안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하고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회 추경보다 1,734억 원 줄어든 7조 1,395억 원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역 특색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 역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날 정례회에선 지역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박성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남 지역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고령층 화재 피해 예방을 촉구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정재욱 의원은 대규모 회의 유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위상 제고에 도움이 돼 많은 지자체가 뛰어들고 있지만 경남에선 국제회의 유치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개최된 총 466건의 국제회의 중 경남에서 개최된 회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편 정례회 기간 동안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도 심사되며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3일 폐회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제279회 임시회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1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유시설 활용 조례안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의 사천 유치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낙후 지역 우선 배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규 의원과 정서연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제2의 미래교육원 건립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주항공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구 감소가 극심한 낙후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인구가 집중된 발전 지역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는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상권 활성화와 고유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 곤명면의 초량마을이 매년 열던 다슬기 축제를 올해부턴 한과 축제로 확대해 마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갑을 낀 사람들이 쟁반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자갈에서 구워진 찹쌀 반죽 위로 조청이 부어지고 쌀밥 가루가 더해지자 이내 먹음직스러운 한과가 완성됩니다. 사천 초량마을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자갈 한과 축제 현장입니다. 마을 앞엔 1급수가 흐르는 곤양천이 있어 예로부터 다슬기와 민물고기가 많이 서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해마다 다슬기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턴 자갈 한과 축제로 이름을 바꿔 방문객을 막기로 했습니다. 마을 전통 음식인 한과를 지역 먹거리로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취지. 지역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려서 농촌마을의 활력을 넣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 자갈 한과를 테마로 해서 사천시의 먹거리를 다시 한번 보완하고 추구하는. 자갈에 구워 놓으면 1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납니다. 안 나고 기름에 튀겨 놓으면 한 달이 넘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갈을 택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여러 공연들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갈 위에서 직접 한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와 마을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눈길을 끕니다. 다슬기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다슬기 종자방류 행사도 이어졌는데 시는 개체수를 예전 수준으로 복원시켜 마을 역사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슬기는 곤양천, 사천강 등 8개 곳에 68만을 방류할 예정이며 생태 환경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생겨난 지역 축제.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량마을 한과 축제가 마을을 활성화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지난 2일 이동면 앵강다 숲에서 국내 최초로 노르딕 워킹 학교를 열었습니다. 낭파랑길 지원센터 1층에 자리한 노르딕 학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 후원을 받아 남해군이 조성한 노르딕 워킹 전문 교육 공간입니다.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전문 강사의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편 노르딕 워킹은 1990년대 북유럽에서 유래한 건강 걷기 방법으로 척추와 어깨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군 제2차 세계대전 미 공군 전공기념관에서 제79주기 미 공군 영령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열린 행사에는 미 대사관 제임스 킹 중령을 비롯해 남해군과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전사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행사는 1945년 8월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망운산에 추락해 숨진 미 공군 장병 11명을 추모하고 이들을 위한 기념사업에 평생을 바친 고 김덕형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 진주 복지박람회가 5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살맛나는 복지데이, 살기 좋은 진주데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홍보, 전시, 체험관 등 55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복지 토크 콘서트와 복지기관 종사자의 열린 무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체험의 장을 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 지역 농민단체가 5일 하락 중인 쌀값을 보장하라며 정부와 경남도에 쌀값 보장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산 경남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는 진주시청과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전봉준 경남투쟁단 발대식을 열고 쌀값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또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삭발식과 나락 적재 퍼포먼스를 벌이고 쌀값 보장 지원과 농어업인 수당 인상 등 요구안을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진주의 10월 축제들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11월에는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인데요.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국제농식품 박람회는 11월 진주를 상징하는 행사기도 합니다. 2024 박람회는 어떻게 준비됐는지, 또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조혜숙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고 또 참가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6개국 256개사 513개 부스 규모로 개최됩니다.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화 작품 전시회와 함께 다양한 테마별 전시장과 또 행사장이 갖춰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박람회장 뒤쪽에 배치된 국화 전시회 공간을 박람회장 옆으로 전면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에 차별화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녹색식품관 그리고 홍보관, 미래농업관, 종자생명관 등 7개의 대형 전시관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박람회장을 찾는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체험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진주시는 시민과 생산자, 농민이 하나로 연결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눈으로만 보는 관람 위주의 박람회가 아니라 오감을 활용한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체험형 박람회로 기획했습니다. 예. 우선 농민의 수고로움과 농업의 가치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농업체험관은 반려식물 만들기, 플라워 모자 만들기와 같이 농업을 소재로 한 40가지의 실내 체험이 진행됩니다. 네. 야외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박람회를 방문하는 가족 관람객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상모 돌리기, 번화놀이 등 다양한 전통 연희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유자조금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도심 속 목장 나들이는 다채롭고 생생한 목장 체험을 통해 우유 생산 과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부대 행사나 공연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전통 공연인 진주건무, 삼천포 농악, 진주 오광대 등 진귀한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공연장에서는 유명한 트롯 가수분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눈과 귀가 즐거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돈, 한우 양계협회가 함께하는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진행되며 특산물 퀴즈, 즉석 노래방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농식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판로 개척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박람회는 진주시와 경상남도 농업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11월 8일 미국, 호주 등 16개국 43개의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52개 농산물 수출 기업들을 1대1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수출 상담회와 수출 협약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또 교통과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박람회 기간 동안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다 보니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해 행사장 맞은편에 위치한 서경방송 주차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예. 특히 주말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상시 운행됩니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진출입로에는 슬로프를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4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박람회장을 방문하시어 농업, 농촌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24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한 이번 박람회가 나아가 지역 농업의 발전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는데요. 한편 가을 감자는 수확 후에 저장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수확한 가을 감자의 경우 일주일 정도 예비 저장 후에 본 저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창고 또는 그늘에서 예비 저장은 12도에서 25도, 본 저장은 3, 4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쾌청한 날씨 전망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4도, 산청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세종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푸른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24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엔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며 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주말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